대한민국의 골목 경제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익숙한 가게들의 불빛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 너머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그들은 단순히 가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불빛을 밝히고 이웃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는 김치찌개의 구수한 김, 동네 카페의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향, 작은 철물점의 낡았지만 정겨운 진열대.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소상공인의 얼굴이며 우리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그 다정한 얼굴 위에는 깊고 고단한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코로나19의 긴 그림자는 이제 막 걷히는가 싶었지만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무엇보다 고금리의 압박은 쇠사슬처럼 그들의 발목을 옥죄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매일 밤의 악몽은 단 하나, 바로 빚이었습니다. 버티기 위해 대출을 받고 또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의 굴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공포가 되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심해도 은행 대출이 발목을 잡아 가게 문조차 닫지 못하는 현실. 이것은 몇몇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수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그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닌 국가가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간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의 이름은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손을 잡아주려는 절실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 지원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크게 세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총 1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 다시 뛸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합니다. 둘째, 살인적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금리 경감 방안을 추진합니다. 셋째,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존엄한 퇴장과 재도전의 발판이 될 폐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신규 자금 공급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성실함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실 상한 소상공인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리는 최대 0.2에서 0.5%포인트 낮아지고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줄어듭니다. 이 작은 숫자가 한 달 월세,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늘어나 자금줄이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메뉴 개발, 시설 개선의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치 성장 대출 1조 5천억 원이 별도로 공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자금을 넘어 성장의 로켓이 되어줄 특별 자금입니다.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빌려 동네 가게가 지역의 명소로 나아가 전국의 브랜드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중은행도 3조 3천억 원 규모의 성장 촉진 보증으로 동참합니다. 둘째는 고금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 금융비용 경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연간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당한 권리인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개편해 소상공인의 숨통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질 전망입니다. 셋째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폐업 지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빚 때문에 폐업도 못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고통의 정면으로 응답합니다. 폐업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철거 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퇴장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퇴장을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따뜻한 의지입니다. 이 정책이 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토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곧 내수시장의 위축이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이며 우리 이웃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회복은 막혔던 모세혈관이 다시 뚫리며 국가 경제 전체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수치는 희망적입니다.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매년
2,730억 원의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이 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질 경우 최소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10조 원의 신규 자금이 골목 상권 곳곳에 스며들면 내수 시장은 비로소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선언만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밀착형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문턱이 높으면 제도는 종이 위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빠른 신청, 투명한 심사, 공정한 혜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회, 상인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반영해야만 정책은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온라인 마케팅, 경영 컨설팅 같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소상공인은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버틴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 진심 어린 메시지가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온전히 닿을 때 희망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가게의 불빛이 다시 환하게 켜지고 손님들의 발길이 골목을 가득 채우며 소상공인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다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은 성공했다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오늘의 이 대책은 그래서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700만 명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대한민국의 골목 경제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익숙한 가게들의 불빛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 너머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그들은 단순히 가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불빛을 밝히고 이웃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 공동체의 온기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는 김치찌개의 구수한 김, 동네 카페의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향, 작은 철물점의 낡았지만 정겨운 진열대.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소상공인의 얼굴이며 우리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그 다정한 얼굴 위에는 깊고 고단한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코로나19의 긴 그림자는 이제 막 걷히는가 싶었지만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무엇보다 고금리의 압박은 쇠사슬처럼 그들의 발목을 옥죄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민 그리고 매일 밤의 악몽은 단 하나, 바로 빚이었습니다. 버티기 위해 대출을 받고 또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의 굴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여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공포가 되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폐업을 결심해도 은행 대출이 발목을 잡아 가게 문조차 닫지 못하는 현실. 이것은 몇몇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수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그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닌 국가가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간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의 이름은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벼랑 끝에 선 이들의 손을 잡아주려는 절실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 지원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크게 세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총 1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해 다시 뛸 수 있는 활력을 제공합니다. 둘째, 살인적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금리 경감 방안을 추진합니다. 셋째,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존엄한 퇴장과 제도전의 발판이 될 폐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신규 자금 공급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성실함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실상한 소상공인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리는 최대 0.2에서 0.5%포인트 낮아지고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줄어듭니다. 이 작은 숫자가 한 달 월세,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늘어나 자금줄이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신메뉴 개발, 시설 개선의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치 성장 대출 1조 5천억 원이 별도로 공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자금을 넘어 성장의 로켓이 되어줄 특별 자금입니다.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빌려 동네 가게가 지역의 명소로 나아가 전국의 브랜드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중은행도 3조 3천억 원 규모의 성장 촉진 보증으로 동참합니다. 둘째는 고금리 시대의 가장 큰 고통, 금융 비용 경감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연간 약 2,730억 원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당한 권리인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개편해 소상공인의 숨통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질 전망입니다. 셋째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폐업 지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빚 때문에 폐업도 못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고통에 정면으로 응답합니다. 폐업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철거 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지는 퇴장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퇴장을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따뜻한 의지입니다. 이 정책이 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토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몰락은 곧 내수시장의 위축이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이며 우리 이웃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회복은 막혔던 모세혈관이 다시 뚫리며 국가 경제 전체에 따뜻한 피가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수치는 희망적입니다.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매년 2,730억 원의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이 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질 경우 최소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10조 원의 신규 자금이 골목 상권 곳곳에 스며들면 내수 시장은 비로소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무엇보다 현장 밀착형 실행이 필요합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반영해야만 정책은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을 넘어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버틴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 진심 어린 메시지가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온전히 닿을 때 희망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가게의 불빛이 다시 환하게 켜지고 손님들의 발길이 골목을 가득 채우며 소상공인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다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은 성공했다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오늘의 이 대책은 그래서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700만 명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희망의 불씨입니다.